경험적 가족치료, 치료기법 가운데 원가족 3인군 치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원가족 3인군 치료라는 것은 세 사람을 한 팀으로 해서 치료해 나가는 그런 치료 기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가족 도표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 치료나 상담 치료 기법에서 말할 때 가족의 그림을 원가족 도표라고 말하기보다는 가계도 패밀리 맵이죠. 가계도로 그렇게 그리는 데 비해서 특별히 사티어는 원가족 도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족 도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족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인의 심리나 가족의 상호관계 작용, 또 가족의 역동성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가족 도표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죠. 상당히 상세하게 그려내는 그런 원가족 3인군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서 원가족 도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티어는 가족 안에서의 어떤 스케이프고트라고 할까요? 내담자를 IP라고 말하지 않고 스타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심리학 용어에서는 IP, Identified Patient에서 지정된 환자, 고정된 어떤 가족 안에서의 약자, 환자, 내담자를 IP라고 표현하는데 특이하게 사티어는 스타라고 그렇게 내담자를 가족 안에서 특별히 중심 문제아라고 볼 수 있는 내담자를 스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타의 어머니, 스타의 아버지 각각의 원가족 도표를 자세하게 그려보면서 가족 상황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성과 작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원가족의 맥락 안에서 개인의 심리 내적인 과정, 또 상호작용, 가족의 역동성, 어떻게 힘이 서로 주고받고 미치느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또 어머니 입장에서 생년월일, 사망일, 현재 또는 사망시 연령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 날짜 또 똑같이 인종문화, 종교, 학력, 취미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사티어의 어떤 독특성이라고 한다면 성격적 특성을 형용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뭐 형용사로 예를 들어서 근엄하다, 무섭다, 엄격하다, 뭐 이런 형용사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만약에 어머니에 대한 표현은 뭐 다정다감하다, 자상하다, 따뜻하다, 뭐 여러 가지 형용사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형용사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가족 상호 간에 어떤 정서적인 작용이 함께 미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 양상의 어떤 표현은 이렇게 가는 선은 정상적이다, 수용적이다, 긍정적이다, 갈등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되고 굵은 선은 아주 밀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물결선은 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적대적이다. 점선은 소원하고 부정적이고 무심하다. 별로 관계가 적다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원가족부터 1대, 2대, 3대까지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특별히 가족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성격적인 묘사까지 하게 된다면 다른 가족적인 치료 이론보다도 사티어의 원가족 도표가 보다 더 상당히 가족 상호 간의 심리적인 역동, 서로 미치는 영향들, 내적인 상호 과정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성원들의 성격이라든지 특별히 자존중감, 의사소통 유형이라든지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규칙들
세대 간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유사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가족 3인군 치료에서 볼 때 왜 사티어는 이 3인군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3인군이라고 하면 주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사티의 입장에서 볼 때는 3인군에서 인간이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또 성장에 있어서 이 관점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3인군이 심리역동에 있어서 가장 접근하기도 좋고 문제를 파악하고 또 성장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3인군을 가지고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족 3인군이라는 말도 있지만 학습 3인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학습 3인군, 원가족 3인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학습 3인군,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팀을 학습 3인군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런 3인군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3인군 유형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 지향점을 찾는 것이죠. 역기능 원가족의 3인군 관계에서 유래된 쟁점을 현재의 삶에서 이해하게 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부각시켜서 결국은 치유 과정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역기능 가정에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갈등 또 아이를 자기 편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삼각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3인군 관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깨닫게 하고 또 현재 삶 속에서 그 역기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뜨려서 새로운 자존감을 높여주고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어떤 규제에서 벗어나게 만들므로 인해서 새로운 긍정적인 그런 조직으로 긍정적인 기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원가족의 가족 규칙이나 어떤 규제에서 벗어나서 개별성을 갖도록 돕는다. 그렇죠? 사티의 입장에서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의사소통 유형을 바꾸고 가족의 규칙을 새롭게 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규칙을 바꾼다, 의사소통 유형을 바꾼다,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 이거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면서 기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가족 도표를 제시한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다루고 싶은 사항을 설명해 주고 스타의 역할자를 선정하고 그래서 제일 가정 안에서 문제아가 누구인가 그 역할자를 선정해서 가족 조각을 통해서 원가족을 치료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또 스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역기능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상을 만들었든지 그 상호작용의 어떤 역기능들을 파악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떤 잘못된 역할을 벗어나게 해주면서 삼여자와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은 가족의 규칙도 새롭게 열게 만들고 또 소통도 원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높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이 3인군 원가족을 잘 현재 삶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있는 역기능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기법으로 나의 생활 연대기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반추해 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 어떤 연대기마다 일어났던 그 사건들, 또 어떤 상처들, 그런 것들을 재구성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역기능적인 것들, 자존감을 상해했던 것들,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상처들을 다시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출생에서 현재까지 나의 주요 생활 사건을 연대별로 나열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을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볼 때 부정적인 사건, 그리고 보통 일들, 아주 긍정적인 일들, 긍정적인 사건들은 자기의 기억 속에 아주 많은 자부심을 주었고 자존감을 높여줬지만 부정적인 사건들은 자기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무의식 가운데서도 굉장히 아픔으로 불안 요소로 두려움의 요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현재 25세까지 이렇게 그려놨는데 탄생해서 3살 때 선천성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서 본인은 잘 알지 못했겠지만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 병원에서 있었다면 아마 부정적인 경험으로 무의식 세계 속에 또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7살 때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또 20세 때 대학 입학을 했고 또 남자친구가 20살 4분의 3세 때 남자친구가 생겼고 또 신체적인 질병이 21살 때 발생해서 아주 또 부정적인 경험을 다시 한번 했고 졸업 때 최우수상을 받아서 23살 때 아주 기분이 좋았고 그것이 긍정적인 자기 기억 속에 자랑스럽게 남아있고 24살 때 취직을 했는데 이거는 큰 경험은 아니지만 보통 경험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집안에 우환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서 부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고 이직을 이렇게 하게 됐고 다시 대학은 입학을 했고 남자친구와 25살 때 헤어지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 이런 것을 쭉 보면서 긍정적인 사건들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들도 있고 특별하게 보통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사건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나의 영향권,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향권은 무엇이고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삶의 사건들은 무엇인가 보면서 다시 한번 삶을 재구성하는 그런 기회로 부정적인 것들은 넘어설 수 있게 하고 또 긍정적인 것들은 자원으로 삶으면서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나의 생활 연대기를 쭉 그려보는 것이 사티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치료 기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기법 가운데 나의 영향권을 이해하는 것, 성장기 동안 지적인, 정서적인, 신체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들을 쭉 바퀴 모양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다,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삶 속에 새로운 어떤 가능성과 또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도록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권 이해를 통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자신의 삶이 부정적이지 않다. 또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가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도 좀 도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고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재정리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미해결된 문제들을, 부정적이었던 문제들을 치료자와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처리하고 정리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 조각이라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을 택해서 그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또 타인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동작과 공간을 활용해서 표현해보는 비언어적인 기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동작으로 이렇게 나타내보는 거죠. 가족관계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느 한 시점에 그 순간의 관계들, 또 상호간의 어떤 역동적인 힘,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인 몸 동작으로 이렇게 나타내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가족 의사소통 유형 또는 권력 구조, 경계선, 소속감 개별화, 가족 규칙, 가족 체계의 융통성 등을 파악해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어느 쪽으로 힘이 많이 쏠려 있는가, 경계선은 무엇인가,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 가족들 간의 소속감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족 조각을 통해서 살펴보면 뜯어 고칠 것들, 새로 변화시킬 것들, 또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 것들을 다시 재조정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족 조각은 현 시점에서의 가족의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내면의 감정을 접해봄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새로운 대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가족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유라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지시나 평가 대신에 간접적인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내담자의 자존감을 상하지 않도록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담자에게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나름대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비유적이고 언어적인 방법으로 가족 안에 또 내담자 안에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깨닫고 통찰하게 해서 결국은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을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법이 언어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에 대한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 여기에 집중하도록 내담자가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지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자신의 내외적인 자원을 감사히 생각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새로운 선택과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이런 명상의 기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긴 한데,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는 현재를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역기능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 능력과 자원들을 동원해서 현재를 개선하고 바꾸면서 충분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심이 있다면 자아 존중감을 높여준다. 자아 존중감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주는 쪽으로 나가게 한다. 또 가족 안에 있는 의사소통 유형을 바꾸어준다. 그리고 가족 안에 있는 규칙을 새롭게 변화시켜준다.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가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앞에 나온 이론들을 기초로 해서 내가 하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치료 이론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이론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은 석사, 박사 과정은 남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소화시키는 그런 지식의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5장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